대만 TSMC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이미 시가총액에서도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TSMC가 이렇게 승승장구하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산업은 위기론에 빠지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가 올 6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며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 생산 주문이 몰렸고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AP, 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주문도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TSMC는 7월 10일 올 6월 매출액이 1208억 7800만 대만 달러, 약 4조 9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6월보다 40.8%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인데요. TSMC는 올 3월 매출액 1135억 2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갈아치운 겁니다.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1.5%로 1위입니다. 삼성은 18.8%로 2위인데요. 올 1분기에 TSMC 54.1%, 삼성 15.9%보다는 격차가 소폭 좁혀졌으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를 단기간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TSMC의 매출이 폭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전에 영상에서 미국 정부가 대만의 TSMC에 반화웨이 진영에 서라는 압박을 통해 참교육에 나섰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결국 미국 제재로 인해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 만든 반도체의 화웨이 수출은 이번 9월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화웨이는 TSMC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TSMC는 미 제재 이후 화웨이로부터의 신규 수주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 전에 이미 화웨이가 TSMC에 엄청난 추가 주문을 해둔 점이 매출액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그동안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반도체 설계를 하고 대만의 TSMC를 통해 반도체를 생산해 왔는데요. 화웨이는 애플에 이어 TSMC의 연매출 14%를 차지하는 큰손이기도 합니다. 곧 다가올 9월 화웨이, 하이실리콘, TSMC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내년 초까지 버틸 물량을 미리 확보해놨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화웨이는 삼성전자에도 TSMC에 맡기던 물량을 대신 생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화웨이 진영에 서라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화웨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TSMC에서 최대한 확보한 물량으로 버티면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그 공백을 메울 정도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최근 SMIC는 중국의 나스닥이라 불리는 과학혁신판 2차 상장을 통해 당초 시장 전망보다 훨씬 많은 9조 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대박을 쳤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에선 SMIC의 2차 상장에는 싱가포르 투자청,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 등 세계적인 국부 펀드도 참여했는데요. SMIC는 현재 홍콩에만 상장돼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도 상장한 바 있지만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받자 SMIC도 덩달아 조사와 제재를 받을 것이라 우려해 아예 미국 증시를 떠났는데요. 우리는 이 SMIC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SMIC가 중국 업체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SMIC는 대만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근무하던 시절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리차드 창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SMIC 직원 상당수는 대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로 SMIC의 기술은 대만 쪽에 가깝고 자본을 중국에서 꽂아주고 있는 형국인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SMIC는 TSMC나 삼성전자와 비교해 기술 측면에서 2세대가 뒤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TSMC가 이미 5나노 공정을 통해 양산에 들어갔고 삼성전자는 이보다 늦은 올 하반기쯤 5나노 공정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SMIC는 아직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묶인 화웨이를 살리기 위해 중국 반도체 수요를 해결할 카드로 SMIC를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024년에도 20%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렇게 자급률이 낮다 보니 SMIC의 14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사양, 다품종 반도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SMIC의 점유율은 올 2분기 4.8%에 불과하지만 중국 내 공급을 독점할 경우 점유율이 두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SMIC는 TSMC,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UMC에 이어 글로벌 5위 파운드리 업체인 점을 보자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SMIC를 설립한 리차드 창은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근무하던 시절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인지 그만큼 협력 관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은 창씨네요. 최근에야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로 협력이 어려워졌지만 올 하반기쯤에는 SMIC도 7나노 공정 적용까지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SMIC가 대만 TSMC를 대신해 화웨이의 일부라도 스마트폰이나 통신장비용 칩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에 걸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되면 SMIC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등을 구입하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추가 제재의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 같은 미국의 장비 회사들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 역시 미국이 반도체의 모든 것을 꽉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화웨이를 제외하고도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도 5G 스마트폰을 잇따라 내놓으며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AP를 대만의 미디어텍을 통해 주문을 늘리고 있는데요. 팹리스 회사인 미디어텍이 TSMC의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다는 점 역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웨이 주문이 끊기는 9월 이후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주문이 줄어들면서 TSMC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TSMC의 미래는 그리 어두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애플과 퀄컴 등 TSMC의 오랜 고객의 주문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지난 15년 동안 인텔로부터 맥에 들어가는 CPU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인텔은 지네들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도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죠. 하지만 인텔의 밧줄이었던 CPU가 최신 공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14나노를 2021년까지 적용하며 사골 CPU라고 놀림받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런 영향으로 탈인텔을 선언하며 애플은 ARM 기반의 애플 실리콘이라는 자체 개발 반도체를 만들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뿐인데 삼성과 애플은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애플 실리콘 제작은 TSMC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TSMC의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란 말이 파운드리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의 특기인 원가 절감 차원의 경쟁 부치기를 통해 삼성전자에 물량을 주는 날도 오겠지만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퀄컴, 애플 등 대형 고객사는 변함없이 TSMC를 찾고 있습니다. TSMC는 상반기에 퀄컴의 차세대 5G 이동통신 모뎀 칩 X60과 애플 아이폰 12에 탑재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14 등을 수주했는데요. 최근 삼성 파운드리가 노리던 퀄컴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마저 TSMC의 7나노급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알려지면서 하반기에도 삼성과 격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내세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금의 상황은 분명 위기로 느껴질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평정하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첫걸음인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라는 강자와 중국의 SMIC라는 추격자 사이에 놓인 상황이니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IT 제품에나 두루 쓰이는 범용 제품입니다. 특정국 기업을 콕 집어 맞춤형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이 공용 시장에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강대국 간 충돌 등과 같은 지정학 위기에 휘말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특정 기업 제품의 내부 디자인, 주변 부품, 소프트웨어 등이 섬세하게 고려돼야 하는데요.
그만큼 지정학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더 큽니다. 더군다나 범용 제품인 메모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소품종 대량 양산 체제를 통해 치킨 게임도 가능했지만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에 치킨 게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삼성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TSMC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3나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정받고 업력도 높은 TSMC의 영업력을 뚫기 위해서는 초격차 전략만이 답인 거죠. 또한 삼성이 유리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미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의 NXP는 TSMC의 5나노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고성능 자동차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브랜드인 엑시노스 오토와 이미지 센서 브랜드인 아이소셜 오토를 출시한 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도구인 하드웨어 3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이 탑재됐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아우디의 엑시노스 오토 8890을 공급 중인데요. 최근 현대차와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 자사가 설계한 인공지능 칩인 FSD를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건데요. 하만을 인수하고 전장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삼성이기에 아무래도 파운드리 사업만 주력하는 TSMC보다는 차량용 반도체에서만큼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파운드리 산업에서 3나노 공정의 선점은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삼성이 먼저 개발은 했지만 개발보다는 양산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미 TSMC는 3나노 양산 공정을 삼성보다 먼저 시작한 상태입니다. 5나노 공정에서 TSMC에게 뒤처진 삼성이 앞으로 3나노 공정의 양산 경쟁에서 TSMC를 이겨야만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경쟁을 펼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삼성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